저는 21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을 때 제 탭스 공부법에 대해 다시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론은 강사님이 강의에서 알려준 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단순 문제풀이만 진행하니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엔 강의에서 알려준 대로 적용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나름 높은 점수 향상의 폭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재학 중인 김근우입니다. 저는 3, 4년 뒤에 전문연구원 지원을 위해 미리 300점 정도의 베이스 점수를 만들어두고자 탭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탭스를 준비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잠깐 준비했던 토익 시험의 경우를 예로 들면 토익 빈줄 단어장을 암기하고 개념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문제풀이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시간을 문제 푸는데 할애하는 공부를 주로 진행했었습니다. 미리 탭스 점수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후 탭스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다 컨설 탭스의 점수대별 커리큘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커리큘럼은 원하는 점수대에 도달하는 데 효율적이라 생각이 되었고 커리큘럼 내용도 신기한 스킬 같은 걸 알려주기보다는 탭스의 본질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여 저에게 잘 맞겠다 싶어 컨설 탭스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수강 후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공부법은 청해의 경우 노트 테이킹, 독해의 경우 문장별 포인트 잡기가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는 기존에 공부했던 대로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목표 점수인 300점에서 많이 동떨어진 211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며 제 공부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공부법을 재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에는 한 번 읽고 문제가 물어보는 걸 재차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당연히 접점을 찾지 않았고 포인트도 거의 잡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한 지금은 부어체로 각 문장의 포인트와 접점을 잡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개선하여 한 문제를 풀 때 포인트와 접점을 최대한 정확히 잡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시간이 더 소요되었으나 익숙해지니 오히려 문제당 소요 시간이 줄었으며 정답률 또한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접점을 정확히 잡으면 아무리 함정선지가 있더라도 답이 바로 보이는 경우가 다수 있어서 기존 공부법들이 실력 향상에 대한 체감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라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공부법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평소에 청해에 자신감이 없는 편이라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안 들리는 부분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 주어와 동사만이라도 듣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장의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듣고자 하였습니다. 주어와 동사를 찾으려는 목적을 갖고 나니 문장을 들을 때 주어와 동사가 더 잘 들리게 되었으며 덕분에 몇몇 단어들을 놓치더라도 문장의 포인트는 잡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문이 들리지 않을 때 몇 번 적당히 듣고 넘어갔던 것을 자제하고 최대한 들릴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때 문장이 다 들리지 않을 때도 주어 동사라도 최대한 듣고자 노력을 하였었습니다. 노트 테이킹을 최대한 간결하게 쓰고자 하였습니다. 문장이 제대로 안 들리니 몇몇 들리는 단어들을 전부 써두는 안 좋은 버릇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첫 번째 방법을 통해 문장의 포인트를 잡고 핵심 키워드만 노트 테이킹을 하고자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했습니다. 기존엔 안 들려서 들리는 걸 다 받아 적다가 뒷 문장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잘못된 노트 테이킹과 중간에 문장이 안 들리면 문제를 찍을 생각부터 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공부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트 테이킹을 포인트만 잘 적게 되면서 조금 더 듣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문제가 들리지 않더라도 주어와 동사라도 찾으려고 끝까지 집중을 유지했던 것이 청해 자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문이 들릴 때까지 반복해서 들은 것과 노트 테이킹을 간결하게 하고자 노력한 것이 청해가 40점 가까이 오른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높은 점수대에서는 오히려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낮은 점수대에서는 무작정 많은 문제들을 풀기보다는 강의에서 알려준 개념들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211점을 받았을 때도 문제점이 강의에서 알려준 개념들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공부법대로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 211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풀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하면서 강의가 알려준 개념들을 문제를 풀 때마다 정확하게 적용을 하였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머릿속 백지복습을 주로 하였었습니다. 이 머릿속 백지복습의 장점은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자기 머릿속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니 종이와 펜이 필요 없고요. 언제든지 본인이 마음 먹었을 때 복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머릿속으로 복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책을 필 수 있는 상황일 때 책을 펴서 다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머릿속 백지복습을 저는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부족했던 시간을 최대한 메꾸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머릿속 백지복습이 제 본인만의 팁이라면 팁입니다. 개강 이후 방학 대비 여유 시간이 많이 줄었던 건 사실이나 그 사이 버렸던 시간들을 다 챙기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동 시간에는 쉬운 영어 애니메이션이나 탭스 듣기를 진행하였으며 앞서 언급했듯 공부하려고 마음먹을 때만 책을 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 백지복습을 진행을 하면서 자투리 시간들을 계속 활용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시간상 많은 문제들을 풀기에는 제약이 있으니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정확하고 제대로 풀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따라서 한 문제 한 문제에 들이는 노력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려는 기타 여러 노력들이 모여서 양적으로는 조금 부족했을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충분히 채웠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31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을 땐 조금 얼떨떨했습니다. 독해는 앞선 다른 시험들보다 잘 봤다는 느낌이 있었어서 독해 점수가 꽤 오르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딱히 잘 본 느낌도 아니었던 청해가 독해와 비슷한 점수를
점수 향상을 보였다는 것이 더 얼떨떨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1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을 때 제 탭스 공부법에 대해 다시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론은 강사님이 강의에서 알려준 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단순 문제풀이만 진행하니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엔 강의에서 알려준 대로 적용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나름 높은 점수 향상의 폭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공부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가 분명 오실 텐데 이런 고민이 찾아오는 이유가 대부분 점수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게 나의 공부 방향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강의에서 제시하는 공부법이 나랑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진정한 올바른 공부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